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6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갑인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정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간 정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 이 정이라고 하는 일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와 마찬가지로 같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간이 되죠. 그래서 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 만물을 다 태워버리고 말려버릴 수 있는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화가 됩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 잠시 복습을 해보게 되면 정화도 마찬가지로 병화도 마찬가지로 정화와 같이 불,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음화였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됩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좀 상반되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좀 맹렬하고 강렬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화하고 양화가 있다면 양화가 더 뜨겁고 양화가 더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화인 양화를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에 비유를 하죠.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것은 바로 이 태양이죠. 태양은 지구 반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밝은 빛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죠. 근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량의 온도와 적정량의 밝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지구하고 같이 붙어 있었다면 지구는 멸망했겠죠. 그만큼 병화라고 하는 화는 태양지화와 같아서 매우 뜨겁고 매우 눈이 부실 정도의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정화인 음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빛이 조금 좀 음흉하다 그럴까요? 조금 부드럽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정화는 등촉지화에 비유를 합니다. 등촉지화, 등촉이겠죠. 등촉지화. 등촉지화 뭡니까? 대표적으로 촛불이죠. 촛불은 밝아도 이렇게 사람이 크게 눈을 상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뭐 만촉광 이상 가게 되면 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촛불 한두 개, 몇 개 정도는 그래도 피워놓게 되면 그냥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도,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모닥불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대보름 같은데 뭐 쥐불놀이 같은 거 할 때 그 불 같은 걸 모닥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쓰는 전기불 같은 것도 정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하고는 음양의 차이가,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병화하고 마찬가지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신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정화의 빛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예를 들면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밑에 호수라든가 강 같은 것 또는 바다가 있으면 그 강 호수가 달의 빛을 갖다가 수보 양광이라고 하죠. 수보 양광해 주기 때문에 정화의 빛을 좀 더 아름답게 비춰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정화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약한 불꽃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인성이라고 하는 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목생화해서 정화가 꺼지지 않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모닥불을 필 때 뭐가 필요하죠? 그냥 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닥불을 피기 위해서는 장작이라고 하는 것, 나무라는 것이 있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을 켤 때는 당연히 전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연적인 그런 불이 있다라고 구분했을 때,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이러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목생화에서 목이 화를 생한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으면 목다하면 화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 목이 화를 생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질식시켜서
꺼트리게 된다.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렸던 전기불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불이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220V의 전기를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만 볼트의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 안에 있는 전기 기구는 모두 박살이 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목다 화식이 되는 그러한 이치가 되는 것이고요. 또 모닥불 같은 경우도 작은 불에 장작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불을 꺼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다 화식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금인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줘야 된다. 즉 화를 생하는 정화를 생하는 인성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어야지만 그거 정화 일간이 목도하시게 되지 않죠. 예를 들면은 1000볼트짜리를 갖다가 기압을 낮춰주는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바깥에 전선을 타고 다니는 것은 고압으로 하지만 집에 들어올 때는 변압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몇만 볼트 되는 그런 큰 전압을 엄청난 전압을 우리가 쓸 수 있는 220볼트로 낮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변압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상으로 우리 명리학으로 봤을 땐 경금으로서 그걸 갖다가 벽값 인정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목이 좀 어느 정도 왕해도 상관은 없지만 정화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 화식이 될 수 있다. 특히 승목인 을목이 많게 되면 이거는 물에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불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을목은 정화일간은 좋아하지 않고 간목을 좋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 항상 월령을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월령을 볼 때는 가장 먼저 절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절기, 입춘과 인월은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수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입춘이 되어야지만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게 되고 연도 바뀌게 되죠. 연월을 모두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입춘이 되는 것이고, 입춘이 되면서 계절은 봄이 된다. 인월, 묘월, 진월이 모두 봄이 되는 것이고, 방향은 동쪽이면서 뭐다?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된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하다라고 했죠. 왜냐? 월령의 일간 자체가 병화든 정화든 월령에 통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병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병화가 인월에 태어난 거하고 정화가 인월에 태어난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정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많으면 목다 화식이 돼서 불이 오히려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월에 정화 태어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경금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얻어야지만 정화가 목다 화식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금이 있으면 반드시 또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 일간 인월에 태어나 왕하니까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목이 왕한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벽값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먼저는 경금을 쓰고 나중에 임수를 쓰게 된다라고 쓰는 것이 바로 인월에 정화가 용신을 치용하는 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정화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월지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죠.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령에 있는 목이 화를 생화하는 관계가 되죠. 나를 생하는 관계 생아자라고 하고, 생아자는 육친으로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건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양의 관계, 음과 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죠.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땐 양대양의 관계, 그래서 어저께는 편인격이 되는데, 역시나 무왕자상한 그런 사주국세, 무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 그런
관계가 되죠. 반대되는 것은 모자, 멸자, 모왕자고, 그 다음에 모왕자쇠 이런 것들은 일간은 약한데 인성이 왕한 것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모왕자상한 그런 국사가 되는데, 정화하고 병화의 차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하기 때문에 목이 왕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정화는 목이 많게 되면 목다 화식이 될 수 있으니 경금을 미리 대동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간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정인격에 이 정도 되면 이것도 목다 화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인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연지의 묘목을 갖습니다. 이거는 거의 목다 화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수 아닌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는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정화 입장에서 개수는 7살에 해당이 되지만 목이 왕하니까 수생목, 목생화 해서 7살을 화살하죠. 그래서 이거는 살인 상생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살이 약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임수였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은 개수라고 하더라도 수를 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미일주죠. 이 미토도 물론 건토, 마른 땅이죠. 건토이긴 하지만 간목이 여기에도 또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미에 통근할 수 있죠. 월령을 얻었고, 그 다음에 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10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왕자쇠가 돼버립니다. 반대로 모왕자상이 아니라, 그러면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거나, 또는 차라리 금이 없다라고 하면 비경겁제인 화를 얻어서 뭘 해줘야 된다? 그렇죠. 수보 양광이 아니라 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뿌리 있는 금을 얻거나, 또는 비경겁제인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시간에서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목이 더 왕하고 경금이 좀 약합니다. 미토가 경금을 생하는데, 이 미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운을 가거나 아니면 금운을 가게 되면 벽가 민정을 하는 것이고, 화운을 가게 되면 어떻다? 그죠? 그냥 목의 기운을 발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경자시, 신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도 좀 꺼림직스러운 거는 뭐냐면,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무오대운이라든가 기미대운 때 무토기토가 이 개수를 갖다가 완전히 말려버리면, 그건 좀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경자시, 신해시가 되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민시 또는 개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천간에 개수, 임수 다 있습니다. 인시를 얻었기 때문에 목은 더 왕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관성이 약하고 인성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경자시, 신해시에 비해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목이 왕한 인월에 간목 2개 투출되어 있으면 인성이 너무 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간목이 2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화운 가게 되면 수기가 너무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을 것이고요. 을사시, 병호시, 정미시, 이 모든 이 세 가지 생시는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돼. 이거는 이제 오미 합화까지 하고 목화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너무 치열해지고 관이 너무 무력해진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무력해지는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관이니까 직장을 다니기 어렵고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프리랜서로 쓸 수밖에 없는데, 너무 왕해지게 되면 뭐냐면 너무 일간이 왕하고 관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진법 무민이라고 해서 건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병호시가 됐을 때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행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이제 신금을 얻었죠. 신금을 얻어서 개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이 무토를 이렇게 재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